다른 한편으로 판교 테크놀로지밸리의 영향이다라고 지금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 고령화 지수에서, 고령화 지수라는 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고령화 지수를 산정합니다. 고령화 지수가 현재 성남시가 11%입니다. 아직 청년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보통 14%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 이상 가면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성남시는 아직 11%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는 않은 청년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판교 테크노밸리다. 그래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특성을 보니까 현재 이 해외 매출액, 총 그 생산액이 77조에 달합니다. 다 공표된 자료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 인천광역시보다도 더 큰 매출액을, 하나의 시가 인천광역시보다도 더 큰 매출액 산업 생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국 7위 수준이거든요. 광역시 이런 어떤 가격을 포함해가지고 전국 7위, 굉장한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연동해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 규모를 봤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3만 정도로 계획했는데 현재 약 한 7만 2천 정도가 종사하고 상당히 많은 젊은 인력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제 생각에 연동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8% 정도가 성남시에 거주하고 나머지 72%가 성남시 외에서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약 30% 가까운 부분이 성남시에만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사람분들이 어디냐면 다 바깥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계산적으로 해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저희 도시계획적으로 한 30만 정도의 신도시가 필요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발을 한다면은 30만 인구 정도를, 30만 가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지금 성남시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성장력 부분, 그 다음에 이 주택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다는 걸 좀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이것이 도시 재생과 잘 연계가 된다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제2판교, 제3판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같이 되면은 이 지금 판교 테크놀로지 20만 평의 규모의 보급락에 더 큰 효과들을 앞으로 더 볼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 도시 재생과 어떻게 상호 연계를 할 수 있냐. 크게 봐서는 결국엔 주택입니다. 주택 지금 분당도 사실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성시가 지금 고노후화돼 있고, 이것이 안 되는 부분들을 잘 꼼꼼히 따지고 이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것도 같이 연동해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재생의 방향들이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뭐냐면은 이 인구를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급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단적으로 섬 같은 도시다. 왜 섬 같은 도시냐면은 북쪽으로는 물론 서울이 있지만 그린벨트로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북쪽은. 그다음에 남쪽, 서쪽은 용인시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광주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그린벨트와 꽉 찬 기성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공간적으로 더 이상 확장할 여지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남은 건 사실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우리가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있기 때문에 힘들고, 결국에는 이 기성시가지의 이 재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까 인구 성장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고민해야 될, 제가 보기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지는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저는 이제 판단하기 어떠냐면, 광주의 신현리 아시죠? 율동공원 넘어가면 바로 광주 오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현리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과거 말하자면 신림동이나 봉천동에 난개발되듯이 엄청나게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갈 거냐라는 현상학적인 내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 동천지구, 용인의 동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수지구에 이쪽이 또 상당히 요새 말하자면 소위 핫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례 신도시, 위례전 신도시가 물론 성남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례전 신도시가 아주 그 지금 급성장했잖아요. 개발이 빨리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주택 가격도 2배로 뛰었습니다. 분양가 원래 분양가하고 현재 시세하고 그 정도로 지금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남 도시,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의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당 부분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건데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밸리의 파급 효과가 광주, 용인, 그 다음에 강동, 하남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있냐? 그 다음에 서울의 동쪽하고, 그리고 성남시가 담아서야 될 내용들이 조금 다른 도시에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섬처럼 된 도시라는 판단,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주목하고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어떤 특성,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인구 근로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요 특성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 그 다음에 같이 말씀드린 대로 주변 도시와 연계 관계에서의 성남시가 어떤 수위 도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에서 비전 설정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력을 내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남시에서 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변 도시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걸 담을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원구를 포함해서 이 분당구도 역시 많이 노화되고 있고 중원구는 특히나 노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고 판교 신도시를 같이 연계해서 이 전체 도시의 어떤 경제적, 산업적, 기능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부분, 이것들이 또 같이 고민돼야 된다. 그리고 가까이 도시들이 지금 기능적으로부터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네트워크형의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제도화되거나 한번 정착되지 않은 부분인데 기업의 사회적 역할, 판교 테크노밸리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은 세금은 많이 냅니다. 많이 내지만 아까 유럽에서 보듯이 이런 어떤 지역 사회와의 어떤 그 공동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강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 마중물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중물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공간적인 어떤 한계, 우리가 이제 이 공간적인 한계가 나타난 이유는 말하면 제도입니다. 제도. 말하자면 아파트는 아파트, 상가는 상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남시만의 어떤 독특한, 또는 사실 이걸 저희 분야에서 용도지역제라고 하는데, 이 용도지역제를 좀 어느 정도 성남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것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종합적인 이 재생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왜 싱가포르를 주목하냐면 싱가포르이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는 육지의 섬이라면 싱가포르는 바다의 섬이거든요. 똑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두 도시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지금 위상을 가지고 더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참조한다면은 상당히 큰 실사점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도로 다이어트가 지금 아직은 제가 뭐라고 이제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일례로 이 분당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평상시는 되게 한가하거든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보기엔 단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돈이 확보될 방법이 그렇게 뾰족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그 어떤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을 잘 융합을 하는 사업 방식이 도입이 된다고 서울시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리모델링과 다른 형태의 내용들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성남 유용가 있지 않습니까? 화산 디지털단지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완전 탈바꿈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금 테크노밸리의 어떤 성장력을 잘 그쪽으로 전파를 한다면 저쪽 그 일공단도 충분히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제도적 장치도 있고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 결국은 수정부 중원부의 어떤 활성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도모를 할 수 있고 또 이 분당의 어떤 그 많은 공공공간들을 민간공간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원된다면 충분히 재생전략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 재생사업에서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한번 발기를 하시니까 창립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모두 반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한번 같이 연구를 하는 방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